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3일입니다. 세계 경제 구조 변화, 미국 증시의 자금 이동 흐름, 그리고 한국 시장의 반응까지 지난 24시간의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미국, 한국 시장을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유가, 금리, 환율 섹터 이동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시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IEA 보고서가 최근 유가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IEA는 2026년까지 하루 약 400만 배럴 규모의 석유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오펙도 기존보다 완화된 감산 기조로 돌아서며 2026년 잉여 공급 전망을 공식화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구조가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브렌트유는 하루 새 2달러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있었지만 전체 방향성은 하락 쪽입니다. 이런 유가 흐름이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생산자 물가뿐 아니라 물류, 원자재, 전력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유가 하락은 수요 둔화형 충격이 아니라 공급 과잉형 완화라는 점에서 해석이 갈립니다. 즉, 물가는 내려가지만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등 가격은 왜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인가요? 금은 지난 3주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경로가 불투명해졌고, 미국 재정 적자 문제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금 상승과 유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를 불확실성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경제는 어떤가요? 산업 생산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로존 9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0.7%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선방했지만 아일랜드의 대규모 변동성 때문에 전체 평균이 왜곡됐습니다. 유럽 제조업이 여전히 구조적 침체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셈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미국 시장의 핵심은 자금 대이동, 즉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다우지수는 0.68%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0.26% 하락했습니다. 고성장 기술주에서 방어주와 금융주, 산업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성장성보다 안정적 현금 흐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로 돈이 옮겨가고 있나요? 우선 금융주가 살아났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이 모두 상승 흐름입니다. 금리차 축소에 따른 예대 마진 부담 완화 기대가 가장 큽니다. 산업주도 강세입니다. 인프라 투자와 방위 산업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반도체, 클라우드, AI 빅테크 대형주는 최근 3에서 7% 조정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양호한 실적에도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일주일간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ETF 자금 흐름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나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유틸리티즈 ETF는 5거래일간 약 3% 상승했고 필수 소비재 ETF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기술주 비중이 높은 QQQ ETF는 같은 기간 약 1% 하락했습니다. 즉, 시장 전체는 상승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주에서 방어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이런 흐름에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완전히 데이터 의존적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책 방향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이 거의 반반입니다.
CME 패드와치 기준 12월 인하 확률은 50% 초반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명확한 정책 신호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섹터 이동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나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36%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부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채권으로 이동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는 여전히 역전된 상태로 장기 경기 기대가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머니마켓 펀드와 단기 채권 사이에서 자금을 재조정하며 현금 확보에서 리스크 축소로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조정은 단기 조정인가요? 아니면 구조적 변화인가요? 두 가지가 결합된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AI, 반도체, 클라우드 투자 사이클이 과열해서 정상화 구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성은 크지만 기대치가 너무 앞서 나간 부분을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의 시장은 랠리가 아니라 전략적 생존 모드입니다. 자금은 계속 움직이지만 위험은 줄이는 방식입니다. 성장주가 부진하고 다우지수가 강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 이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원화는 계속 약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코스피는 4,170.63포인트로 0.49% 상승해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467.7원으로 마감하며 약세 압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외국인 수급이 현물과 선물에서 엇갈리고 엔화 약세가 원화에도 전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초안화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높아지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변함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신중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더 약해질 위험이 있고, 그대로 두면 경기 둔화가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가, 환율, 가계부채의 균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과 투자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4가지입니다. 첫째, 환율 변동성을 크게 보고 환해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외화 부채 만기를 분산해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셋째, 내수 방어주와 수출 민감주 비중을 조정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현금 흐름 안정성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유가는 구조적 잉여 구간, 미국은 자금의 전략적 이동기, 한국은 환율 부담 속에서 균형 조정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라 재배분의 시장입니다. 성장주 선택보다 현금 흐름과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